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을 넘긴 평범한 주부입니다. 예전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바쁘게 살았죠. 아이들 키우고 가족들 챙기느라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 제 몸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채 어느덧 중년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사소한 변화에도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하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되는 날이 많아지고 잠도 예전처럼 푹 자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하나 입에 넣을 때도 이게 내 몸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며칠 전엔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과 오랜만에 작은 모임을 가졌는데요. 그 자리에서 막걸리를 한 잔씩 나눴어요. 사실 예전 같았으면 아무 생각 없이 마셨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술 한 모금에도 몸이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걸리 이거 몸에 안 좋은 건가? 아니면 오히려 좋은 점도 있는 걸까? 그래서 집에 돌아와 막걸리에 대해 하나하나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막걸리는 그냥 기분 내는 전통 술이 아니라 유산균과 발효 성분이 풍부한 건강식품이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위장 건강, 장내 유익균, 혈당 관리 같은 중장년층에게 중요한 건강 요소들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잘만 마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려 저처럼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막걸리에 숨겨진 건강 효능에 대해 편안하고 쉽게 말씀드려보려 해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루하루 건강을 챙기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같은 시니어의 입장에서 꼼꼼히 알아보고 직접 경험해 본 이야기를 나눠드릴게요. 마시되 제대로 알고 마시면 막걸리 한 잔도 건강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막걸리의 효능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1. 막걸리는 유산균의 보고. 막걸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흙냄새 나는 시골 장터 아버지의 점심 도시락 옆에 놓여있던 하얀 병. 그 시절 막걸리는 어른들의 피로를 풀어주는 고마운 존재였죠. 그런데 요즘 들어 저는 이 막걸리를 그냥 향수 어린 술로만 볼 수 없겠더라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유산균입니다. 막걸리는 발효 과정을 거친 술이에요. 쌀 누룩물이 만나 자연 발효되면서 그 안에 수많은 살아있는 미생물, 특히 유산균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놀라운 건 막걸리 한 컵에 들어있는 유산균 수가 요구르트보다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어떤 제품은 1g당 수억 마리의 유산균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나이 되면 장이 편해야 하루가 편해집니다.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앉아 계시진 않으세요? 저도 한동안은 배에 가스가 차고 변비 때문에 고생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막걸리 마신 날, 다음 날 속이 참 편하더라고요.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는데 몇 번 해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막걸리에 든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바꾸고 나쁜 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걸 몸으로 느낀 거죠. 물론 막걸리를 유산균 먹는다고 생각하고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술은 술이니까요. 하지만 적당량, 예를 들어 반 컵 정도만 식후에 마셔도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변비나 복부팽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일반 시판 막걸리 중엔 설탕이 꽤 많이 들어간 제품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 막걸리는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죠.
요즘은 생막걸리, 무가당 막걸리, 유산균 강화 막걸리처럼 건강을 고려한 제품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으니 라벨을 꼭 읽고 설탕 함량이 낮은 걸로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2. 위장을 부드럽게 도와주는 발효의 힘. 여러분, 혹시 식사 후 속이 답답하거나 더부룩하신가요? 저도 예전엔 밥만 먹고 나면 가스가 차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날이 많았어요. 약을 먹어도 일시적인 효과뿐이고 근본적으로 위가 약해졌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막걸리에는 생각보다 위장을 부드럽게 도와주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효소들이에요. 막걸리에는 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 같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 효소들이 소화기관을 도와서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육류를 먹었을 때 소화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저는 평소에 고기 먹고 나면 속이 자주 더부룩했는데 막걸리 한 잔 곁들이고 나면 훨씬 덜했어요. 또 막걸리의 산미가 위액 분비를 자극해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작용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빈속에 막걸리를 마시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알코올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오히려 쏙쓰림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저는 항상 가볍게라도 밥을 먹거나 두부나 계란 같은 담백한 음식을 안주로 곁들이고 한 잔 정도 마시고 있어요. 이렇게 마시면 막걸리가 단순한 술이 아니라 소화 돕는 전통 발효음료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속이 불편한 날 약 대신 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되어줄 수 있겠죠. 3. 당뇨 걱정. 막걸리는 조심해서 드셔야 해요. 자,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당뇨와 막걸리의 관계입니다. 막걸리는 발효식품이긴 하지만 분명히 당분과 알코올이 함께 들어있는 술입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막걸리 중에는 설탕이나 과당이 추가된 제품이 많습니다. 이런 막걸리는 당뇨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요. 혈당을 갑자기 높이거나 꾸준히 섭취할 경우 혈당 조절에 장애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요즘은 건강을 고려한 저당 막걸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당류 무첨가 0% 설탕 막걸리도 나오고 있고 기능성 유산균이 강화된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도 당뇨가 있으세요. 예전엔 술은 절대 금지라고 생각했는데 저당 막걸리를 찾아서 반잔 정도만 가볍게 드리면 몸이 개운하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무조건 피한다보다 내 몸 상태를 알고 조금씩 조절해서 즐길 줄 아는 태도인 것 같아요. 물론 당뇨 있으신 분들은 꼭 주치의와 상의한 뒤에 소량만 시도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당뇨약이나 인슐린 주사 맞고 계신 분들은 음주가 저혈당 쇼크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 반드시 조심하셔야 하고요. 4. 막걸리는 마시는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막걸리 예전에는 그저 막 마셔서 막걸리라 불린다고도 했죠. 하지만 요즘 우리처럼 중년을 넘긴 분들에게는 어떻게 마시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 많이 빨리 마시면 아무리 좋은 유산균이 들어있어도 독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마시고 있어요. 첫째, 식사 중이나 직후에 마십니다. 빈속에 마시면 위에 무리가 가니까 꼭 밥을 먹고 난 후에 한 잔 정도만 곁들입니다. 둘째, 하루 한 잔, 일주일에 2,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마시는 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저는 주말 저녁이나 가족 식사할 때 기분 낼 겸 한 잔 정도만 마셔요. 셋째, 안주는 기름기 없는 걸로 고릅니다. 전에는 파전이나 족발 같은 안주를 곁들였는데 요즘은 두부, 나물, 구운 채소, 달걀찜 같은 건강한 음식과 함께 마시고 있어요. 넷째, 천천히 마십니다. 막걸리는 톡 쏘는 청량감이 있어서 한꺼번에 마시면 속이 놀랄 수 있어요. 저는 작은 잔에 나눠 마시면서 대화도 나누고 향도 음미하면서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한다는 것. 특히 간에 부담을 주는 약이나 당뇨약,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막걸리 한 잔도 신중하셔야 합니다. 막걸리, 그냥 기분 낼 때 마시는 술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전통 음식 속에는 정말 소중한 건강의 지혜가 숨어 있었더라고요. 유산균이 가득하고 위를 부드럽게 해주는 효소도 있고 잘 고르면 당도 줄이고 건강을 생각한 제품도 많고요. 정말 말 그대로 몸에 좋은 발효식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막걸리라는 이름이 조금 다르게 들려요. 그저 술이 아니라 우리 몸에 은근히 힘이 되어주는 소박한 건강 친구 같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다니까 많이 마셔야지 하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내 몸에 맞게 적당히 마셔야 보약이죠. 특히 우리처럼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음식 하나, 음료 하나도 신중히 선택해야 하잖아요. 요즘 저는 저녁밥 다 먹고 나면 남편이랑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막걸리 한 잔씩 천천히 마시곤 해요.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하루 고단함이 사르르 녹는 느낌이랄까요. 몸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은 시간이에요. 혹시 그동안 술은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막걸리를 다시 한번 따뜻하게 바라봐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꼭 지켜야 할 건 적당히, 천천히 내 몸에 맞게라는 원칙이겠죠. 건강도 챙기고 소소한 행복도 챙기는 그런 막걸리 타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순간 아닐까요?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늘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세요. 고맙습니다.